자,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 알고리즘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알고리즘 얘기부터 해봐야 돼요. 알고리즘은 뭘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루틴.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자, 문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문제와 해결의 함수. 물상? 오케이. 그럼 유전 알고리즘이라면 제가 아까 유전 알고리즘 얘기했잖아요. 그럼 유전 알고리즘이 풀고 싶은 문제가 뭘까? 근데 저게 좋은 얘기가 하나 나와. 제가 지금 색깔 칠하는 거 보이세요?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복잡한 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실제로 유전 알고리즘은요, 그냥 어디 쓰입니까가 아니라 다 쓰여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지. 유전 알고리즘이 안 쓰이는 케이스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유전 알고리즘처럼 다 쓰이게 돼 있어요. 왜? 자연상에 있는 알고리즘이 유전 알고리즘밖에 없어요. 알고리즘은 딱히 유전 그거를 알고리즘이 쓴다고 따로 있는 게 무지하게 아니다.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은 다 유전 알고리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 질문이 아까 사재경님한테 약간 함정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하려고 했던 질문이었어요. 네, 유전 자 일단 알고리즘이라 함은 저 문제와 해결의 쌍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해결책이 반드시 나오게 하는 보통 우리가 여기 알고리즘을 해결책 쪽에다가 붙여놓죠. 근데 우리의 철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 문제와 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뭔가 해결 답안이 있어. 답안. 펑션 같은 거네요. 그 알고리즘이 여기 알고리즘이 펑션이 돼서 그쵸. 알고리즘 펑션에 문제를 대입하면 입력을 하면 해결 답안이 출력으로 나오는. 그럼 당연히 알고리즘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겠죠. 예. 네. 유전 알고리즘을 풀어도 되고 강학습 알고리즘을 풀어도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던 거 이미 알파고 제로가 상당히 유전 알고리즘스러워요. 알파고 말고 그냥 알파고 최종 버전. 이미 최종 버전은 유전 알고리즘스러워요. 물론 거기다가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안 써놨어. 근데 사실상 유전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왜 사실상 유전 알고리즘이 되는지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유전 알고리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합한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 조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두 개 이상이 있으니까 조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이 말은 여기서 답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도 뭔가의 조합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문제는 칸이고 답은 요 알맹이인데 얘를 조합했다는 얘기는 문제도 이렇게 조합으로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건지 문제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문제도 이렇게 뭔가 조합돼 있으면 문제도 이렇게 뭔가 구조화돼 있나? 우리 대표적인 거 생각해볼까? 틀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 건데 찾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이걸 넣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들은 대부분 다 보면 유전 알고리즘스럽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둑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실제로 그 알파고 제로 쪽으로 내려오면은 되게 이제 뭐라고 했지? 알파고가 과거의 자신과 붙어요. 근데 그게 왜 유전 알고리즘이에요? 당연하지. 원래 유전자들은 딴 놈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 곧 유전 알고리즘이에요. 왜냐면 과거의 수보다 더 나아지지 않으면은 과거를 이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썼던 방법은 못 쓰겠죠? 과거의 자신과 이기기 위해? 그러니까 차이표현 이렇게 바꾸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세대?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야. 그게 그 말이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구분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유전자라는 건 유전자 풀이지 유전자 개체가 아니거든요. 저거를 큐브에다 써본 적 있거든요. 큐브 풀이하는 데다. 큐브 풀이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전에 썼던 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도전해보고.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봐. 우리가 뭔가 자전거 타기 하나 배워도 우리는 인간은 유전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요. 게임 해도 마찬가지고. 왜? 이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결과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거 받아들이고 아닌 거. 그걸 갖다가 뛰어넘는이라기보다는 그거에 안 썼던 다른 방법론들을 또 쓰면 되잖아.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유전 알고리즘 이거 설명해야 되나? 이때는 우리가 벙커링을 했어. 스타크래프트에서 벙커링을 했다고 하는데 벙커링을 갖다가 뛰어넘는 알고리즘이 또 나오죠? 솔루션이 나오잖아. 맞잖아. 스타크래프트 발전 역사를 잘 생각해봐. 어떤 처음에 뭐 하나 나오면 그걸 깨는 놈이 나오고 그 깨는 놈 나오면 그거 또 깨는 놈 나오고 계속 이거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스타크래프트가 어떻게 되죠? 발전해요. 근데 그러다가 옛날 수 쓰면은 과연 봐봐. 우리가 스타크래프트가 언제야? 99년도에 썼던 이 수를 갖다가 1010년까지 갔었으니까 2010년대에다 쓰면은 얘가 계속 발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 쓰면 얘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봐야 돼. 왜냐면 단순히 이거하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르지 않고 단순히 다른 게 아니야. 이게 진화했어요. 이전 거를 갖다가 진화하는 건 뭐냐면 이전 수를 내가 내 안에다 품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들어와야 돼. 절대 99년에 임요한은 2010년에 이윤열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설사 같은 사람이라도 99년에 임요한이 2010년에 임요한을 못 이겨.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손이 더 빠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의 수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나온 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진화했잖아. 동물 중에서 인간이 진화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다? 아니 인간이 사자보다 진화한 건 맞는데 사자하고 1대1 다 했으면은 지잖아요. 내가 사자를 어떻게 이겨? 근데 절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죠? 사자 유전자 풀하고 인간 유전자 풀하고 한번 붙어봐. 누가 이기는 거야? 인간은 미사일 쏘는데? 맞잖아. 절대 질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거 말고 다른 걸 갖다가 존나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한정된 자원으로. 인간은 막 미사일 막 쏴. 어떻게 이길 거야 사자가? 못 이겨. 인간 진화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리고 더 생각해볼까? 원생동물이 사자 이길 수 있나? 그냥 밟으면 끝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현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건데 왜 현재의 어떤 것은 과거의 그거를 품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이겨온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의 펠레가 아무리 뛰어난들 지금 보면 차두리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 진짜야. 우리가 왜냐면은 펠레 당시에는 축구가 있잖아요. 진짜 그 당시에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정말 못했어요. 펠레가 그 차이가 좀 적어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뭐 근데 이제 당시로 보면 펠레가 굉장히 뛰어나서는데 그 옛날 펠레를 지금 갖다 놓잖아. 그럼 호날두 있잖아. 크리스티아노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이게 그 호나우드를 막기 위해서 또 이제 진화하는 거 유전자 풀이. 암만 한니발에 지면 딱 갔다 와도 부상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리가 그 예전에 그 한 1000년 전에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주 가볍게 소크라테스 정도는 말장난을 갖다가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언어가 이미 그만큼 진화한 게 있어.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진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과거의 내 역사를 모두 품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최첨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원생동물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유전자 정보가 내 안에 다 들어있어. 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갖다가 구체화시킨 게 알파고 제로. 왜냐면 알파고 제로는 사람하고 붙어서 이기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의 자신하고만 계속 붙어요. 근데 최고의 알고리즘이 나오고. 사실 우리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조합의 하나일 뿐이에요. 유전자 풀로 보면. 스타크래프트 그러면은 근데 알파고도 처음에 조합하려고 그러면은 걔네만의 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처음에 막 붙어. 아무 수나 막 떡수 막 치고 막 아무거나 처음에 아무거나 해서
그 수가 결과 알고리즘 통해서 결과 나오면은 그게 다시 유전자풀로 들어가고 거기서 계속 조합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늘어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그걸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리저리 더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게 구조가 굉장히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러면서도 과거의 구조를 품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는 이런 기본 원리는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일부분 사람이 포함하고 있든 알고리즘 상에서 그냥 그대로 구현이 되든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식으로든 왜냐면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라면 이런 기본 개념이 무조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알고리즘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알고리즘 하나밖에 없어. 그냥 유전자 알고리즘밖에 없어. 왜요? 아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안 들어. 아,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질문. 질문. 유전자 알고리즘밖에 없다. 이 이상의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뭐가 할 말이 좀 생각나긴 한데 근데 성문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정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유전 알고리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근데 유전 알고리즘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문제와 그 답안 사이에 그 함수 같은 그 관계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사실 유전 알고리즘 아까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전 승자, 이전 챔피언은 나머지 모든 패자들한테는 저놈이 문제야. 그러니까 승자를 집어넣어서 해결당하면 승자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솔루션이잖아. 자, 근데 그거의 무한 반복. 이게 있어요. 환경이 있고 예. 동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인간 포함한다고 칩시다. 예. 어떤 순간엔 동물이 한번 이길 때도 있을 거야. 그죠? 근데 동물이 이기고 나면은 얘는 그럼 이 상태가 유지되느냐? 한번 이기면 계속 이기느냐? 안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를 이기려고 그러면은 얘가 뭔가 좋아졌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좋아졌는데 이때 이게 실제로는 저울처럼 작동해가지고 얘가 이 좋아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아요. 얘도 어떤 수를 씁니다. 얘가 왜냐면 계속 뒤뚱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도 진화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거는 그냥 자연 원리가 그래. 이게 결혼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데 부부 생활하면은 이 싸움은 끝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한 놈이 영원히 이기는 싸움은 되지 않아. 이쪽에서 이 수를 쓰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도 어떤 수를 써? 그거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환경과 동물 사이의 그 외부의 변수의 개입에 의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그냥 다 닫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구 온난화 내지는 뭐 갑자기 비가기가 왔다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솔직히 만약에 그냥 뭐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쳐요. 우리끼리 여기서 한 10년 같이 살잖아. 다들 비슷해져요. 비슷비슷해지는데 똑같아지진 않아. 계속 수준이 왔다 갔다 점점 마치 한쪽에다 커피를 따라 놓고 한쪽에 맹물을 했는데 벗다 하면 점점 비슷해지지만 닫아놨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런 거죠. 맞아. 만약에 한 명만 외부랑 어떻게 해가지고 막 몰래 그런 거 막 말고 인터넷으로 막 여기다가 잘 생각해봐. 우리는 너무 잘 아세요. 근데 한쪽에는 커피를 따라 놓고 한쪽에 맹물을 했어. 그럼 둘이 섞잖아. 그럼 점점 비슷해지죠. 근데 똑같아질까? 절대 똑같아지지 않아요. 한 번 여기가 아킬레스와 거북이를 어떻게 하는 이쪽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쪽이 높아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이쪽이 한쪽이 계속 높아져요. 아주 미세하게만 높은 걸 계속 유지를 해요. 왜냐면 이 개는 이걸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쪽에 커피 있고 한쪽에 맹물 있으면 얘만 계속 농도가 진해요. 아주 미세하게. 근데 점점 그 차이가 작아지지는 하지만
그러니까 무한대가 벌려서 점점 차이가 작아질 뿐이지 똑같아지는 건 없어요. 환경과 동물 같은 경우에도 동물이 계속 우세한 동물이란 말 자체가 원래 환경에서 약간 일부 뛰어서 나온 거예요. 왜 동이겠어? 움직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돌멩이도 그 양자역학 양자 단위에서 보면은 나하고 별반 차이 없어. 근데 그 무슨 생각 들어요? 사람하고 그냥 우리 왜 쭉 짜면은 물이 70%고 뭐 남는 거 얼마 안 된다며 한 줌밖에 안 나온다며 우리 다 태우면은 그럼 그 원소하고 나하고는 무슨 뭐가 어디서 차이 날까? 조합. 그쵸. 질서의 차이가 나요. 조합의 차이. 그렇잖아. 나 태우면은 요만큼밖에 안 나와. 물 다 빼고 나면은.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날까? 심지어 난 말도 하고 머리도 쓰네. 근데 생각해봐. 우주가 처음 생길 때 처음부터 말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처음엔 다 돌로 시작한 거야. 하다가 우연찮게 조합이 되다가 그 우연이 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인간까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스케일을 좀 키워봐야 돼. 태초에는 그냥 열 하나밖에 없었어. 뭐 분자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기율표 같은 거 있잖아. 화학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 보면 어떤 느낌 들죠? 왜 주기율이겠어? 뭐가 계속 반복되잖아. 먼저 해. 아니 그 원자핵의 어떤 특성이 계속 반복되잖아. 주기율에 이렇게 세로로 보면 얘네들 비슷하게 이렇게 주기율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신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다 하고 뭐 그렇게 만들었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그것도 조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 조합도 있고 그게 쌍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대해서. 전자끼리의 힘. 근데 그게 일정 주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너무 안드로메다로 가고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간다. 저로 하여튼 돌아갑시다. 원래 다시 돌아가게. 게임 구조로. 계속적으로 복잡해지고 조합되는 이 과정이라고요. 마치 커피와 물을 계속 맹물을 갖다 하듯이 얘가 발전하면 얘도 발전하고. 근데 우리는 왜 인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처럼 느껴질까? 근데 이거 되게 철학적인 얘기인데 아킬레스와 거북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제논의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동적평이요? 동적평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느낌 들어요. 야 요새 사람들 변화가 참 빨라 이러잖아. 노인네들이. 노인은 언제 근데 그거 아세요? 이집트 때도 그 고대 이집트 때도 요새 젊은 애들은 이래 이러는데 요새 사람들도 그 소리 똑같이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왜 최신 유행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도가 지금 사람들이 최신 유행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때는 고대 이집트 때는 뭐 하나 새로운 기술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 보통 한 100년씩 걸렸어. 근데 요새는 초 단위로 나와요. 근데 똑같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다른. 이쪽에서 느끼는 것도 그만큼 더 섬세해지는 거야. 느끼는 변화도 그쪽에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그래서 똑같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전에 변화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가 이 정도였어. 노인이 전체 문화가 변하는 속도가 요만큼이고 노인이 요만큼이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변하는 속도가 이만큼 커졌을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왜냐면 산업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수적으로 지수 그래프를 그려요. 무조건 이렇게 발달해요. 이게 이렇게 1차 그래프로 되는 게 아니라 지수 그래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얘도 1000년에 비해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 체감 변화는 실제 변화, 체감 변화 말고 이만큼인데 단 이때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됐다면 지금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요. 이 비율만 같다고. 그러니까 유저 알고리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게임이 굉장히 자주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 그쵸. 되는가요? 더 점점 게임이 잘게 쪼개져서 예전에는 게임이 한 판 벌어지던 게 이제 두 판 벌어지고 그다음 그 4판 시간에- 벌어지고 그 그 단위 게임이 시간에. 실제 있는 게임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 인식하는 게임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체감, 이건 인식한 게임인 거고, 이건 실제 절대적인 양인 거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고,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 이거와 이거 비율은 이거와 이거 비율이랑 같다고. 인식하는 건 비슷해. 그렇죠. 이건 그래서 체감은 비슷한데 실제 양으로 따지면 현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자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세포 생물을 이기려고 다세포 생물이 어찌 보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하고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차이하고 네. 비견할 만한 비견할 만한 거예요. 하네요. 네. 그러니까 단세포를 이기려고 다세포가 연합한 거라 사실 사자랑 다이로 뜨면은 깹도 안 되는데 인간이 말을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시그널을 해서 어렸을 때 섞고. 저희 그 부모님들이 맨날 저희한테 하던 얘기했어요. 요새 애들은 참 빨리 배우는 것 같아. 요새 애들은 참 빨리 큰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저희 때는. 근데 저희가 지금 요새 사람들을 보잖아요. 요새 애들이 참 빨리 배우고 뭐가 참 빠르게 느껴져. 그만큼 변화가 짧은 시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점점 자꾸 변화의 속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만큼 그런데 내가 느낄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나고. 근데 그 대신에 그 변화의 델타치는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근데 이 밖에 작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밖은 없어. 이 밖은 없어요. 밖은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밖은 없다. 인식할 필요가 우리가 이 없어. 밖에서 이 두 개도 둘을 아, 갖다 내가 비교하는 밖이라는 거 표현을 있잖아. 써서. 이건 과거잖아. 이건 현재고. 아, 그렇잖아. 이 둘을 현재적으로. 근데 우리 가끔 느낄 때 있어요. 언제? 예. 아마존의 눈물 보면 가끔 느껴. 저게 인간의 옛날은 저랬었구나라고 느끼시죠. 그 사람들은 그냥 세워라 그냥 시간이 원래 우리 다 그 정도 수준이었어. 인간들은 아마존의 눈물에 나오는 그 아마존 원시인들이 그 사람들 고립돼 있어가지고 외부랑 그러니까 이기려고 게임을 안 하고 게임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리디에서. 발전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저 표현이 딱 맞죠. 그리디해진 거예요. 그리디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왜 그리디하지? 현재 전략 계속 유지해도 되니까 되니까. 나를 위협하는 다른 위협 더 내가 패자가 되지 않으니까. 좋아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경쟁을 싫어하지만 경쟁 안 하면 있잖아요. 학교 애들 다 멍청해져요. 그리드가 뭐죠? 강화학습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괜찮아. 그냥 자표 아니겠어요?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한 게 아니라 질문 좋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쥐가 그 질문- 모르잖아. 그리드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드 말고 그리디. GREED요. 탐욕 알고리즘. 탐욕 알고리즘. 강화학습에서 쓰는 거야. 아니, 그건 그냥 자기의 알고리즘- 전략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강화학습을 하더라도 그리디 알고리즘을 극복하려고 얘가 한마디도 발전이 없는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한테 경쟁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그냥 지 하던 것만 계속 해도 되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과거에 썼던 그 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면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를 다른 애랑 경쟁시키면은 얘가 이겼잖아. 그럼 얘 그냥 하면 계속 질 거 아니야. 그럼 굶어 뒤질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사실 강화학습에서 뭐 엡실론 그리디 해가지고 일정 확률로 약간 돌연변이를 만드는 게 경쟁자를 그렇게 돌연변이로 만든 거네. 그쵸. 이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경쟁이라는 이 개념 하나 쓰면 되게 쉽게 될 거를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 강화학습 책 보면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짜 개같이 돼 있어요 진짜. 식이 많이 나오지. 보면은 그러면 조선에서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개화를 하고 그런 걸 주장하는 것보다 조선이 가만히 있었는데 서양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조선이 근대화를 시도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선이 만약에 그 다 갇혀 있고 폴리네시아에 있는 어떤 섬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발전이 별로 없겠죠? 아마존이 왜 그렇겠어? 지금 막 엡실론 그리디 이런 걸 시도하는 거는 그 안에서 스스로 개혁을 그렇죠. 하기를 기대하는 거고.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잖아.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상한 수법을 갖다가 막 이상한 걸 막 수저박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밖에서 하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 밖에서 이 두 개 가지고 하면은 경쟁시키면 얘가 자연스럽게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논리적이잖아. 논리라고 게 별로 없나? 얘를 이겨야지만 게임에 승리해야지만 얘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 이런 경쟁자를 두지 않고 이 안에서 얘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신력이 중요한 거야. 왜냐면 얘가 경쟁하면 다 자연스럽게 얘가 얘 이기려고 수를
뺏기기도 하고 뭐 별짓을 하는데 안 되면 얘한테 자꾸 정신승리를 갖다 원해요. 계속 네가 지금 정신이 나태해져서 그러는데 아니야, 나태해진 게 아니라 얘는 경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무하고도 실제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같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여기 부산 사람인데 이 아저씨는 대구 하시고 이 아저씨도 이제 영천 뭐 이 사람 치고 있어. 저 깡촌 있어. 깡촌. 깡촌 중에 깡촌인데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똑똑해져요. 왠지 아세요? 왜겠어? 경험이 많은 사람 보면 왠지 그냥 그건 너무 단순한 얘기인 거. 너무 사형적 사고 같은데. 그러니까 경험이 내가 계속 경쟁자가 바뀌었잖아. 여러 게임에 대해 게임을 더 많이 해본 거네. 아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되게 시간이 많이 바뀔수록 저렇게 게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게임을 누구랑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더 저처럼 부산에서 네.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부산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론 좀 약간 어쨌든 여러분 이게 지금 서울에 있잖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원래는 서울 살았었어요. 서울 사람이에요. 바로 딱 이 동네 살았었어요. 서울 사람이에요. 여기 옆에 강남역 옆에 서초초등학교를 나왔어. 바로 옆에 이 동네 살았어. 안 믿겠지만 제가 처음에 부산에 갔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부산 애들이 멍청한 거야. 부산 사람들도 유튜브 하죠. 진짜 진짜 그렇게 느꼈어. 왜냐면 내 어린 애가 뭘 알겠어. 근데 서울 사람들은 좀 똑똑하고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부산 애들 왜 이렇게 띠박하지? 내가 막 거짓말하면 애들이 다 속는 거야 막. 그렇게 보면 오히려 부산 애들이 더 똑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80년생인데 6.25 전으로 사람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그게 다 빠져나갔어. 아 세대가 다르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세대예요. 우리 딱 우리 아버지랑 박근혜랑 동갑이야. 박근혜가 문재인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하고 50년. 그 세대들. 그래서 부산에서 대통령은 거의 그게 끝이에요. 실제 부산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오잖아. 이유가 그때는 부산이 한국 전체였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거기로 다 갔잖아. 다 도망갔잖아. 그래서 부산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오히려 저게 훨씬 더 부합하네. 당연히.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갔더니 이미 이제 그 좋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멍청한 애들만 남아가지고 띠빠 해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진짜 놀랐다니까. 애들이 너무 띠래가지고. 근데 부산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서울 올라가니까 그럼 서울 사람들도 똑똑하냐? 갔다 가냐? 이게 난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또 어떤 줄 알아? 서울 애들은 좀 그랬어. 어렸을 땐 분명 좀 똑똑했었던 것 같아. 근데 크면서 애들이 그냥 그 상태로 거의 머물러요. 왜냐면 환경 변화가 별로 없어갖고. 근데 부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새끼들 도끼가 장난이 아니야. 실제로 준서님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대학교 가보면 지방 애들이 뭐가 달라. 이 비슷하게 새끼들. 와가지고 서울 갔다 김포 갔다 서울 다시. 그러면 조금 느낄 수도 있어요. 지방 애들은 깡다구가 달라. 이게 머리 IQ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달라. 그러니까 부산 근데 그거 무조건 부산 지방 사람들이 무조건 다 똑똑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부산 지방에서 좀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은 지금 동네 천재였잖아. 그러면 서울에 올라오면은 이제 자기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존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세력도 끌고 다니고 왜냐면 지방 애들끼리 잘 뭉치거든. 그래서 이태원 같은 데 가면은 울산파, 부산파 막 이런 거 있대. 안산파, 안산 애들. 안산 애들도 개떼같이 몰려다니고 부산 애들도 개떼같이 울산 애들 뭐 이런 거 애들이 있어. 안산 좀 위험하지 않나? 근데 거기 애들은 이제 촌이잖아. 서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걔네들은 또 지들끼리 뭉쳐요. 이태원에 그런 게 있대. 나도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부산 애들은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다양한 환경을 거치고 또 그다음 그러면서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방에서 나 있을 때 나 좀 잘 나갔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개무시 당하잖아.
근거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좀 약간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 그러니까 게임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 유전자 풀이 다양해. 그러니까 유전자 풀이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게임이 벌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전략이 시도돼서 굉장히 그 유전 알고리즘 측면에서 좋은 전략이 그 도출될 것 같아요. 그 다양성 때문, 그러니까 다양성이 주는, 그러니까 유전자 풀이 다양한 집단의 챔피언이 다양하지 않았던 갈라파고스에 가면 그냥 쓰는 거지. 쓸어버려요. 근데 또 거꾸로 갈라파고스에 있던 애가 유전자 풀이 다양한 데로 이사 가면 얘는 적응 못하고 바로 찐따돼서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얘는 그럼 무슨 전략을 쓰는지 아냐? 아니 똑똑한 거 뺏겨. 그 두 번째 아니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있던 애가 그 유전자 풀이 다양한 데 가면 무조건 져야 되잖아. 맞잖아. 유전자 수준 자체가 낮아. 근데 그럼 얘가 어떻게 하고 가냐? 그냥 안 가. 개떼같이 몰고 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아예 같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동시에 일어난다. 오히려 혼자 가면 안 되죠. 혼자 가면 지죠. 그치? 근데 실제로 그래서 지방 애들이 개떼같이 뭉쳐다녀요. 그리고 그 아까 나중에 크면은 서울 애들이 너무 많이 경쟁하다 보니까 할 애들하고 안 할 애들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오히려 얘네가 풀이 좀 더 적어요. 서울 애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다 서울이 찢어져 있어. 서울이 굉장히 아까 그 유전자 풀의 다양성으로 보면은 제일 크고 되게 다양할 것 같잖아. 근데 서울이들이 졸라 똑똑할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있잖아. 제가 인생에서 배운 게 뭔지 알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있잖아. 자기가 팀을 아니 패거리를 이길 수 없어. 표현이 이룰 수 없어. 그건 이길 맞아. 수가 없어. 내 개인이 어떻게 동물이하고 이겨? 사자가 인간들을 못 이기는 거랑 같은 거야. 인간이 동물 중에서 뛰어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구리 다구리. 다구리. 그리고 다구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점점 더 좋은 전략을 쓰게 되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자, 이제 소변적으로 혹시 이거 끌까요? 중단? 잠깐만 멈추자.